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샴푸부터 해야 머리가 깨끗해진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습관 하나 때문에 하루에 100개가 넘는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난 25년간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박서연입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방법이 오히려 머리를 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두피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당장 손으로 정수리를 만져보세요. 5년 전보다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더 많이 보이시나요? 아침에 베개를 확인해 보시면 떨어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보이세요? 만약 20개가 넘는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두피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시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난 한 7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30년 동안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았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빠지나요? 바로 그 30년 동안의 잘못된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두피는 30년 동안 조금씩 손상되어 왔고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자 급격하게 탈모가 진행된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기름져 보인다고 샴푸를 2번 하시거나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시거나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며 말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습관들이 모두 두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라고 체념하시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관리 습관이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국모발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탈모의 78%가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에 저를 찾아온 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두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 빠짐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올바른 머리 감기 순서를 지킨 분들은 평균 40% 이상 탈모가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머리를 감을 때 몇 번이나 샴푸를 하셨나요? 1번? 2번? 혹시 3번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만약 2번 이상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진짜 두피 관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4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물의 온도 하나만 바꿔도 머리 빠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인데 이것만 알아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잠깐, 혹시 지금 반신반의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알려드릴 1번째 방법만 딱 한번 시도해보세요. 단 하루만요. 그럼 내일 아침 베개에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머리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혹시 하루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얼마 전 경기도에 사시는 69세 정은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정 어르신은 탈모에 좋다는 샴푸, 콩, 견과류까지 다 챙겨 드셨는데도 정수리는 점점 더 비어 보이고 외출할 때마다 모자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 말씀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젊을 때부터 머리숱이 많아서 자신감이 넘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는 게 싫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샴푸 대신 두피에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주신 거죠. 처음엔 기름기가 많아져서 더 기름져 보일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라 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머리 빠짐이 줄고 두피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2달째부터는 새로 돋아나는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3달이 지난 지금은 모자 없이도 자신 있게 외출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피를 지키는 머리 감기 전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더러우니까 샴푸로 먼저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샴푸를 먼저 쓰면 두피의 보호막까지 벗겨져서 오히려 건조해져요. 한국두피관리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연령층의 70% 이상이 두피 건조로 인한 모발 약화를 경험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태영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김 어르신은 매번 샴푸부터 시작해서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늘었는데 습관을 바꾼 뒤 증상이 완화되셨거든요. 머리에 물 적시기 전에 오일을 발라서 보호막을 형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일 없이 바로 샴푸하면 두피가 금세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머리를 감으셨나요? 2번째로 중요한 건 두피에 식물성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모두 두피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피부건강학회 연구에서도 식물성 오일이 두피 염증 완화와 보습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어요. 68세 이영자님은 매일 오일 한 방울로 마사지하면서 두피 당김 현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일을 바를 때는 손가락 지문으로 아기 두피 만지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해요. 절대 손톱으로 긁거나 많은 양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집에 있는 오일로 시도해 보실 수 있겠나요? 3번째는 유화 과정을 꼭 거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오일을 바른 후에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시키면 두피 노폐물이 부드럽게 제거됩니다. 일본 모발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유화 과정이 세정력을 높이고 자극은 줄인다고 밝혔어요. 74세 박미정님은 유화 과정을 실천하면서 평소 절반 양의 샴푸만으로도 머리가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오일을 바른 후에 손에 물을 묻혀서 두피를 원형으로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바로 세게 틀면 오일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4번째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두피 보호막을 벗겨내고 찬물은 노폐물을 남겨둡니다. 한국모발보건학회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두피 세정과 보습,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했어요. 70세 최성호님은 항상 뜨거운 물로만 감다가 습관을 바꾸고 두피 가려움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헹굴 때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꼼꼼하게 해야 해요. 오일 성분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평소 머리 감으실 때 물 온도는 어떠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수건과 드라이기 사용법이에요.
수건으로 세게 비비면 모발 손상이 커지고 자연 건조는 세균 번식 위험이 있어요. 독일 두피건강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젖은 상태의 모발은 마찰 손상에 2배나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66세 장인수님은 머리를 항상 비비며 닦다가 머리카락이 끊어졌는데 톡톡 눌러서 말리는 방법으로 바꾸신 후 개선되었다고 하세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고 드라이기는 차가운 바람을 한 뼘 이상 띄워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혹시 머리 말릴 때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샴푸 먼저 쓰는 습관을 버리고 식물성 오일로 보호막을 만들고 유화 과정을 거쳐서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부드럽게 말리는 것까지요. 이 순서만 지켜도 머리 빠짐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확장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 빠짐을 막는 생활 속 실천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피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해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만 자극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하루 5분 정도 관자놀이부터 정수리까지 원형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65세 정미숙님은 매일 저녁 뉴스 보시면서 두피 마사지를 하신 지 2달 만에 새로운 잔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두피 마사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철분 섭취예요. 단백질과 철분은 모발 성장의 기본 영양소입니다. 모발 자체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져요. 철분은 산소를 모발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과도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두부, 달걀, 시금치, 살코기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71세 김순덕님은 매일 아침 두부 한 모와 달걀 하나씩 드시면서 머리카락이 훨씬 윤기나고 튼튼해졌다고 하시거든요. 요즘 식사에서 단백질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두피 건조는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서 두피도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니까 주의하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일정하게 마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67세 이창호님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물을 마신 후 두피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탈모를 촉진시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게 모발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두피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완화해 보세요. 73세 박동수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산책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줄었고 덩달아 머리 빠짐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5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숙면은 두피 세포 재생과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때 자지 않으면 모발 재생에 문제가 생겨요. 불규칙한 수면은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대에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69세 한영희님은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후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졌다고 하시거든요. 요즘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6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을 약하게 만들어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7번째는 두피에 자극적인 제품 피하기예요.
알코올 성분이 많은 헤어 제품이나 인공향료가 강한 제품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성분을 확인하시고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이렇게 생활 전반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주면 머리 빠짐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돕고 단백질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해오신 샴푸, 먼저 쓰는 습관은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피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샴푸의 강한 계면 활성제가 두피의 자연 보호막까지 제거해서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감을수록 오히려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비듬이 늘어났던 겁니다. 반대로 머리 감기 전에 오일 한 방울로 보호막을 씌우고 유화 과정을 거쳐서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습관을 실천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모공이 막혀서 탈모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층에서는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두피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외출할 때마다 모자에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 환경이 건강해지면서 모발이 튼튼하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풍성한 머리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직접 느끼시면서 더 열심히 관리하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오늘 저녁 머리 감을 때 샴푸 전에 오일 한 방울만 발라보시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이든 코코넛 오일이든 집에 있는 식물성 오일이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일을 바르고 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유화시키고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세요. 단 하루만 해보셔도 두피가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두피 마사지를 하루 5분씩 하시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피와 직접 연결된 모발 영양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모발에 좋은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가 심해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 헤어팩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나만의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변화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